안녕하세요. 주자랄입니다. 그 아내는 직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혼자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PER 7배인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근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PER 7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소액주주한테까지 줄 때라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PR 7배에 샀으면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줄 것이다 라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을 하실 거면 약간 너무 시가총액 크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PR 7배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소액주주한테 줄 때라야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금리 14% 예금이 있다고 해보면 드실 건가요? 이건 거의 100%면, 이건 100이면 100 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요. 여기에는 큰 의구심이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PER 7배라는 말은 이 기업을 100에 사면, 그러니까 7분의 1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은 1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14% 예금이랑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는 것 뿐이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다시 돈이 몰려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저 주식을 한 주 사면 정말 그 기업이 나한테 14%씩 연간으로 무언가를 줘? 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S&P 500 평균적으로 EPS의 거의 100%를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줍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요, 코스피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EPS의 약 50%만 배당을 주고요. 아예 안 주는 기업도 태반입니다. 즉, 내가 이 기업을 한 주 샀다고 그 기업이 나에게 연간 14%의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준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즉, PR 7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 자체가 한국 주식 투자는 아닌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나냐면요.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식들은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벵가드라든지 대형 펀드들이 대부분 최대 주주이고요. 이들이 세운 CEO가 기업을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CEO가 안 잘리려면 펀드들이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할 텐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특수관계인 지분이 40에서 50%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너이자 경영을 맡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 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꼭 자사주나 배당금 매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그냥 포르쉐 같은 거 회사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그거 내가 타면 사실 오너가 썼지만 그냥 판관비로 처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사주나 사거나 배당 줘서 외부로 돈을 빼느니 기업 내부에 현금을 보유해 놓는 게 그들한테는 이익인 겁니다. 저도 이런 기업이 많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최근 혹시 뉴스 보셨나요? 올해 판매된 포르쉐 10대 중에 7대가 법인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업무용으로 포르쉐를 탈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 기업은 PR 7배든 5배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제 PR 7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겠죠. 와, 7배는 진짜 너무 싸다. 주가는 PER로 이해 결정되는 거지. 와, 한 10배까진 가겠네. 아직 7배밖에 안 되니까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야겠죠. 근데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PR 7배니까 사람들이 사주겠다라는 생각과 15% 예금이 나와서 사람들이 몰려들겠다를 비교해보죠. 어떤 거에도 확실하게 베팅하실 수 있어요? 저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마음 편하게 만약에 내가 몇 억 있으면 몇 억 다 후자한테 베팅할 것 같은데요. 전자는 사실 굳이 이길 확률이 높으려면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나마 싼 거 사려고 할 때 뭐 이런 상황일 때는 그나마 PO 7배니까 사람들이 사주겠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만다 맞추는 것 자체도 근거를 찾기 매우 힘들어요. 그 강세장, 약세장이라는 건 사실 사후에 판단하는 거지. 그 주식시장의 변곡점을 맞추는 애널리스트는 저는 확신하지만 한 3년간 계속 맞추는 애널리스트는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약간 맞추려면 얻어 걸리는 거지 매번 잘 맞추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결국 PR 7배니까 저평가니까 빨리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PR 7배인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건데 저는 세 가지 조건 정도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떤 사모펀드나 대형 기업이 쉽게 인수해버릴 만큼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폭발 성장하는 기업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한국 주식은 돈을 벌어도 안 주기 때문에 PR 7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소액 투자자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냥 기업을 인수해 버리려는 사람한테는 PR 7배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쓸지를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투자니까요. 그러니까 PR 7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누군가 이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어야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이 폭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는요. 사실 이런 거죠. 사실 그동안 오너가 안 바뀌고 있는 기업에 갑자기 누군가 인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확 바뀌는 기업이 있어야 인수자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인수자가 확 나타날 정도로 실적이 급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투자할 만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하셔야 좋겠다는 거는 어떤 기업 인수자가 언제 나타날지를 맞추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요. 사실 그냥 강태공 느낌으로 세월을 낳는다라는 느낌으로 투자하셔야 좀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굳이 한국 주식 사려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이 부를 쌓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